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목적이, 그럼 아까 커뮤니케이션의 대화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거기에 그거하고 마케팅, 비즈니스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아는 거잖아요. 알려고 우리가 마케팅을 합니까? 알려고 하나요? 알리려고는 하죠, 그죠? 알리려고는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날리지라는 거, 알리거나 아니면 고객을 파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고객 소비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마케팅에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같죠. 그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하기잖아요. 사랑하려고 마케팅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LG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114 전화하면 뭐라 그럽니까? 네,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마케팅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브랜드 선호도라 그러죠. 마케팅 용어로는. 그래서 고객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회사를 사랑하면 평생 우리 제품을 잘 써주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잘 안 되죠. 자,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마케팅에서.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 되기잖아요. 하나 되려고 마케팅 하나요, 우리가? 이건 좀 심했죠. 그죠? 요 오토바이가 뭔지 아세요? 할리 데이비스. 그죠? 손 들고 타고 손을 탁 이렇게 들고 타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문신이죠. 타투.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써 있습니다. 회사 로고예요. 회사 로고를 문신을 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저 아저씨들이. 고객들이 회사 로고를 문신해갖고 다닙니다. 삼성 로고 문신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신을 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저 회사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아시겠지만 마케터들의 로망이 저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할리 데이비슨 정도 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마케팅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브랜드 로얄티라고 그럽니다. 브랜드 충성도. 그래서 얼마나 충성도가 높으면 문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사실은. 브랜드 충성도가. 요즘 브랜딩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목적이 아까랑 같죠. 대화의 목적과. 고객에게 우리를 알리거나 아니면 고객을 알리려고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을 사랑하거나 고객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과 하나가 되려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마케팅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장사의 목적이 고객과의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구조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구조도 아까 그 대화의 구조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메시지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케팅의 판으로 넘어갈 때 말하는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예? 기업이죠. 예, 회사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고객이죠. 그죠? 그럼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예? 그냥 메시지일 것 같아요. 메시지. 예,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마케팅은 제가 비즈니스라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상품입니다. 여기서 상품이라고 그러셔야 제가 처음에 그거 깔아놓은 밑반인데 목적이 이거예요. 여기서 광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제가 요 대목에서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상품이 가면 뭘 받습니까?
돈을 받죠. 네. 네, 행동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만 받고 줬죠, 그죠? 근데 요새는 돈을 안 받고도 상품을 주잖아요. 핸드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딱 받으실 때 돈을 얼마 주셨습니까? 그 시점에. 안 주셨잖아요. 그죠? 이거 거의 100만 원짜리인데 그냥 생으로 받아왔어요. 그럼 뭘 주신 거예요? 네? 10년간의 요의 계약. 네, 그렇죠. 네? 뭐 하나 써주셨잖아요. 계약서 하나 썼어요. 노예 계약서. 그죠? 2년짜리. 네. 약정 계약서를 했죠. 뭘 약속한 거예요? 브랜드. 예. 행동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니네 회사를 위해서 봉사하리라. 네? 2년 동안 내가 계속 그 통신 제품 써줄게. 이거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걸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돈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관점을 바꾸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아주 심플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질레트 면도기예요. 질레트 면도기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면도기는 그냥 나눠줘요. 그리고 뭘로 먹고 살아요? 네. 날로 먹고 살아요. 날 팔아가지고 면도 날 팔아도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프린터도 그렇죠. 프린터 싸게 팝니다. 싸게 팔고 그 다음에 잉크로 먹고 살았는데 뭐가 나옵니까? 무한 잉크, 리필 잉크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네. 이제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 약정 계약했는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게임기도 그렇죠. 게임기도 좀 싸게 팔고 엑스박스 뭐 이런 것도 싸게 팔고 그 다음에 팩으로 먹고 사는 뭐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 이 구조를 행동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채널은 뭐가 됩니까? 뭘로 바뀝니까? 이 채널은. 제품이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은 뭐죠? 제품이 고객한테 전달되는 이게 뭘 타고 갑니까? 매장이죠. 그렇죠. 매장입니다. 네. 그래서 유통이죠. 네. 자, 그러면 1대1 매칭이 다 됐죠. 그래서 대화의 구조나 마케팅, 비즈니스의 구조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됐고, 이제 복잡한 거,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시죠, 이제? 그죠? 기획해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코딩을 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음에 내가 생각 바꿔서 돌린다. 자, 이 구조가, 여기 있는 게 이게 아까 나왔던 마케팅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SWOT, STP, 4P, 이게 마케팅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마케팅 전략을 짜거나 마케팅 플래닝을 할 때 저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의 저 안에서 놉니다. 그래서 저거만 아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한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저기에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통망이 부실하네, 아니면 뭐 가격 정책이 문제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이 밑에 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1대1로 다 매칭이 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외울 필요가 없죠. 저처럼 마케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단어를 써야 돼요. 프로덕트 뭐 이런 거 써야 되니까 외우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마케터들 계시니까 그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저 요소만 잘 하고 있는지만 내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대1로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위의 요소를. 스왓이라는 거는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인데 스왓 말고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저거니까 일반적으로 상황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왓이라는 건 SW는 자사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냐, 스트렝스. 그 다음에 약점이 뭐냐, 위크니스. 그 다음에 OT는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에서 오퍼튜니티, 기회 요소가 뭐냐. 그 다음에 위험 요소, 트레트가 뭐냐.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STP는 T는 뭐냐 하면 타겟팅이에요. 누구한테 팔 거냐. 그죠? 그리고 그 타겟이 어느 동네에 있느냐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P는 프로포즈예요. 그러니까 그 타겟한테 뭘 프로포즈 할 거냐, 뭘 제안할 거냐. 그게 이제 프로포지션입니다. 다른 말로 포지셔닝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STP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P는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장소잖아요. 장소는 시장이니까 유통망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스는 유통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P가 프로모션이죠. 판촉, 마콤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광고 홍보 판촉.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이게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 1대1로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왓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 동그라미들 중에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스왓은? 기획이죠, 그죠? 네. 그죠? 기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타겟팅. 누구한테 팔 거냐? 타겟팅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고객이죠. 네. 그리고 그 타겟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 세그멘테이션도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제안. 어디에 해당할까요? 메시지. 예? 메시지죠.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메시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STP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4P 남았어요. 플레이스, 유통망, 어디입니까? 매체죠. 그럼 프로덕트, 제품, 어디입니까? 아까 메시지였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네, 코딩으로 밀렸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프로덕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패키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그래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체, 채널에 따라 코딩 방법이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통망에 따라 제품이 다 바뀝니다. 유통망에 따라 제품이 바뀌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저를 불러서 마케팅 컨설팅을 해달라고 어떤 창업하신 분이 부르면 제가 쭉 갑니다.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타겟이 누굽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보통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제품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숨을 팍 쉽니다. 근데 그러다가 옛날엔 거기서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유통망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게 해결이 돼야 되냐. 그걸 좀 해결해 달라. 유통망 문제래.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 자기 제품을 만들었다. 아니 유통망도 없는데 벌써 제품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뭔 얘기야? 이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이론에 따르면 이게 정해져야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팝니까? 예? 낱개로? 네, 낱개로 팔죠. 그죠? 컵라면 낱개 이렇게 팝니다. 주로. 그러면 할인점에서는 주로 어떻게 팔죠? 박스로 팔죠. 그 묶어서 덕용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대찌개 집에는 어떻게 팝니까? 예? 스프 빼고, 그죠? 면만 반. 요새 사리면이라고 아예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라면 회사 입장에서 내가 부대찌개 집으로 팔 때는 사리면으로, 할인점은 덕용으로, 그 다음에 편의점은 낱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심한 건 콜라예요. 콜라는 편의점 주로 어떻게 팝니까? 캔으로 주로 팔잖아요. 할인점은 피트병에 팔죠.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어떻게 팝니까? 네, 원액으로 팔잖아요. 잔으로 나오는데 공장에서 들어갈 때는 원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품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음료를 하나 개발을 했대. 야, 이거는 거의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음료가 개발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산 설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료는 캔이지. 그래가지고 캔 생산 설비를 쫙
공장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치 이제 재고를 딱 생산을 해놓고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딱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고객 뭐 넘어가고 유통망이 안 된대. 그러면 찾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대박인 거예요. 사장님, 맥도날드입니다. 그럽시다. 뭘 들고 갑니까? 캔을 들고 맥도날드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컬아웃 해야 돼요. 또 보통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캔을 받아줄 수 있는 데를 찾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편의점을 가요. 근데 편의점에는 이 음료를 먹을 사람이 안 와요, 거기.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야, 마진 더 드릴게요. 50%. 그럼 마진 못해서 그럼 뭐 넣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자리에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구석쟁이에 놔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프로모션을 이제 합니다. 그때부터. 도움이 나와가지고 시음에도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이걸 해요. 그래도 손님이 안 다니니까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저기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프로모션을 해요. 거기 포스터 붙여가지고 저기 할인 편의점 가면 이 음료가 나와요. 뭐 1+1도 하고 막 합니다. 그거 한 6개월 하면 회사가 망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서 바꿔서 그렇게. 마케팅을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즈니스 시작하는 사람이 뭐부터 결정합니까? 아이템부터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아이템을 결정하는 순간 망할 확률이 50%를 넘어가요. 왜? 이거부터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제품이 우연히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근접한 유통망에 맞아 들어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유통망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하는 문제가 뭐냐면 유통망을 못 찾아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음 이제 프라이스, 가격, 돈 어디입니까? 동그라미도 좀 피드백이죠, 그죠? 네, 아까 피드백이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돈입니다. 가격. 자, 그럼 이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기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프로모션 남았죠. 근데 가만 보면 프로모션이 아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혼자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호피까지 다 들어갔나요? 그래서 1:1 매칭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가치, 밸류를 상품에 잘 넣어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고객이 나한테 돈을 주고, 아까 이제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행동을 보고 잘 오면 내가 계속 해야지. 잘 안 오면 작전 바꿔야죠. 그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음 사이클 돌고.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수십 바퀴 돌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만 하고 다니죠. 물건 한 번 팔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그래서 그게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걸 알면 한 사람한테 많이 팔아야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으로 고객한테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케팅의 기본 구조.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마케팅이 들어갔나요? 마케팅의 모든 요소 다 들어가셨죠? 그죠? 다 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약속은 이걸로 지키기. 그죠? 그래서 요 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다 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뭐 STP니, 포피니, 뭐 스와시니 이제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저 표를 딱 알고 비즈니스에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가설이 입증이 됐죠. 마케팅은 대화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는 수다 떠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러면 한 고객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목표가 아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대화의 목표라고 그랬죠.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매출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돼서. 그래서 또 하나는 마케팅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그냥 삶의 기술입니다.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으면, 대화를 잘할 수 있으면 마케팅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괜히 어렵게 지금 뭐 서방씨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가고 일부러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심플해. 그냥 고객하고 내가 잘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먼 길을 왔지만 마케팅에 대한 기본 그 전통적인 생각에서 좀 3.0 시대에 맞는 쪽을 지금 제가 좀 관점을 바꿔드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프레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가도 될까요? 잠깐 안 쉬어도 되죠? 저는 원래 그냥 쭉 가기도 하는데 중간에 요 전략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략은 이제 3.0 시대에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래서 트위터가 처음 나온 게 한 2007년쯤 나왔대요. 2006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에 나와서 쭉 올라왔고, 페이스북은 더 빨라요.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근데 2009년쯤에 둘 다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2009년 초에 막 올라와서 저도 그때 트위터 하느라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2009년 말쯤에 이제 많이 됐고, 그래서 곡선을 보시면 트위터는 이렇게 확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2009년이 소셜미디어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가 환경이 이렇게 바뀔 때 마케팅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 해 5월 달에 마케팅 3.0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켓 3.0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마케팅 3.0. 그래서 여기 보면 필립 코틀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마케팅 쪽에서는 거의 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마케팅 교과서는 거의 이분이 쓴 책으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론이라고 있고,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전부 다 거의 저분 책으로 했는데, 저분이 나이가 엄청 많죠. 이제 거의 할아버지인데, 저 할아버지가 책을 하나 또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 3.0이라는 책을 쓰면서 매체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술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정리를 하냐면, 유행이잖아요. 1.0, 2.0, 3.0 하는 게. 그래서 마케팅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1.0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한 1930, 40년도, 뭐 우리로 따지면 한 60, 70년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막 팔릴 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목표는 제품 판매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기만 하면 되고, 뭘 알려주면 되냐면 스펙만 알려주면 돼요. 요번에 예를 들어서 대형 냉장고가 나왔어요? 그럼 팔려요. 대형 무슨 TV가 나왔어요? 팔려요. 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핵심이 뭐냐면 고객을 머리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머리만 있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팔려. 그리고 이때는 1대 단위가 매스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기능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 시대가 그러다가 이제 IT 기술이 발달되고 대량 생산이 이제 더 일반화가 되니까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같은 한 제품의 브랜드가 한 100개씩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차별화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핵심 컨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떻게 고객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건지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단순히 스펙만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정서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옛날에는 머리만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도 있네. 그래서 감정도 있는 동물이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 시대에는 핵심이 다들 차별화,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80년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마케팅 얘기하고 하면 다 차별화 얘기 하잖아요. 그죠? 포지셔닝이 뭐냐?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이 얘기 하는데 8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2015년.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15년 지금은 뭐냐 하면 이제 3.0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3.0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죠. 뉴웨이브 기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와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코틀러 박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하면 일단 고객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홀 휴먼이라고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객을 사람으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고객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요. 1.0 시대는 어떻게 봤냐면 사는 놈 이렇게 본 거예요. 대중인데 사는 놈이야. 쟤들은 뭐 이렇게 뭐 알려주기만 하면 막 사네? 뭐 이렇게 돼서 사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 시대는 좀 똑똑해졌어요. 좀 똑똑하긴 했는데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쓰는 놈이에요. 쓰는 놈. 쟤들은 뭐 주면 계속 써.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있는 쓰는 놈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3.0 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다. 우리랑 동등한 사람이니까 사람 대우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해지는 게 사람이니까 이제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드리븐 마케팅입니다. 가치 주도형 마케팅이고, 그러면서 마케팅은 기능적이고 정서적이면서 영성 마케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를 뭐라 그럽니까?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저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을 했구나. 뭔 마케팅의 목표가 더 나은 세상 만들기야. 그래서 그때 CSR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저 즈음에 CSR이 확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3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가 CSR 전문 에이전시 하겠다고 막 하다가 요새 조용해졌어요. 어쨌든 마케팅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2.0 시대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2.0 시대의 핵심은. 그래서 2.0 이때는 차별화, 포지셔닝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때는 회사들이 고객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늘 어딜 쳐다봅니까? 경쟁사를 봐요. 그래서 경쟁 분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opportunity, threat 뭐 이런 게 다 경쟁 분석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용어들이 전부 전쟁 용어입니다. 마케팅의 전략 이 말도 전쟁 용어죠. 여기에 보면 뭐 디펜시브, 오펜시브 이게 전부 방어 전략, 공격 전략, 측면 전략, 게릴라 전략 이게 전부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요게 제가 한 10년 전에 마케팅 강의할 때 제가 전략 정리한 건데 이때도 뭐 마케팅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방어전, 공격전, 측면 공격, 게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 시대는 전쟁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뭐냐 하면 고객이 이제 바뀐 거예요. 고객을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3.0 시대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집니까?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릴레이션십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알아가다가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이렇게 고객하고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RM이라는 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는 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글로벌에서 RM 에이전시라고 그래요. 릴레이션십 마케팅 에이전시가 쉽게 말하면 메이저가 되고요. 광고 회사들이 그 옆에 붙습니다. 그전에는 광고 회사 뭐 오길비앤 뭐 이런 데가 메인이 되고 저런 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 옛날에 그 DM 회사들이에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RM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은 릴레이션십이 중요해진 거죠. 고객과의 관계. 그래서 미국은 좀 그렇게 앞서갔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CRM이 들어와서 뭘로 바뀌었냐면 전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DB만 봐요. 그러면서 DM 보내고 뭐 계속 그걸 해요.